네, 오늘 블렌딩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블렌딩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은요, 2개 이상의 아로마를 섞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증상이나 용도에 따라서 에센셜하고 에센셜 오일끼리 혼합하거나 아니면 물하고 에센셜 오일을 혼합하거나 에센셜 오일과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통칭해서 블렌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연 페브리즈를 만든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이 만드는 것들은 다 블렌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그 블렌딩이 예술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블렌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은 약간의 훈련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렌드를 만들 때는 원하는 특성을 유지해서 상승 효과를 얻게 하는 게 핵심이고요.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한 오일의 블렌드를 추가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은 화학적인 특성이나 향기도 변하기 때문에 결과도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식물군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오일들은 잘 섞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동일한 식물군이라면 이제 로즈마리가 아니라 운양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이제 과일류의 오일들끼리는 잘 섞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허브다 그러면은 뭐 페퍼민트라든가 스피어민트라든가 뭐 이런 오일 그 허브 계열에 있는 것들도 잘 섞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성분 이제 뭐 18시네올이 많이 들어있는 오일들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끼리 모노테르펜이 많이 들어있다. 그럼 그런 것끼리가 잘 섞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블렌드를 분류할 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고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던 에센셜 책에서 이제 활용을 했고요. 고정제라는 거는요, 1에서 5% 정도가 들어가고 향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강렬해요. 그래서 만약에 치유 작용을 원한다 하면은 이런 지배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오일들이 5% 이내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속하는 오일들은 이제 자작나무나 시나몬, 클로브, 코리앤더, 헬리크리서 이렇게 향을 들어보기만 해도 좀 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렌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화제로 블렌드에 50에서 80%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일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오일들은 이제 다른 성분들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강화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 말했던 고정제보다는 이제 강렬하지 않지만 지속 시간이 좀 짧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오일들은 이제 대부분의 오일들이 많이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균등제라고 하는데요. 블렌드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그 균형하고 상승 효과, 이 블렌드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할 때 도움이 되는 오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같은 경우는요, 지속 시간이 더 짧아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강화제보다 좀 더 짧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속하는 오일들이 이제 나와 있고, 아까 나왔던 오일들하고 또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설명을 더 했으니까 지난주 걸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마지막으로는 수정제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향이 조금 아니다 싶을 때 넣었을 때 이 조화를 이루고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하는 오일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요, 블렌드를 분류할 때 이제 특정하게 이제 뭐 고정제, 강화제, 균등제, 수정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치유적 효과에 관련된 얘기로 이제 분류를 했다고 보면은요. 이 향수 블렌드, 우리가 이제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하는 향수를 만들 때 쓰는 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향수 혼합은 음악처럼요, 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향기들은 보완하거나 뭐 이렇게 악센트를 주거나 하면서 이제 조화롭게 만들어지고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탑노트 같은 경우는요. 향수를 딱 뿌렸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향기를 얘기를 하고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블렌딩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향이기 때문에 그 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어떤 향이 느껴지게 할 거냐 했을 때 이 부분에다가 조금 이제 포인트를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오일들은요, 좀 가볍다라고 느껴지는 향들 중에서 감귤, 그다음에 풀, 잎, 꽃 이런 계통 중에서도 약간 가볍고 빨리 날아가는 모노테르펜류가 많이 들어있는 오일들이 탑노트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들 노트고요. 미들 노트는 중심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블렌드의 주된 몸체를 구성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향기 지속 시간은 30%에서 한 2시간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화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둥글고 따뜻하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꽃이나 잎 그리고 나무 관련된 오일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어떤 것들을 보면은 미들탑 이렇게 얘기하고요. 탑 미들도 있고요. 미들 베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미들이다, 탑이다, 베이스다 이렇게 딱딱딱 구분되어지지 않고 약간 중간 계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꽃 계열인데도 미들 베이스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베이스 탑 노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일들을 설명할 때 노트도 같이 적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베이스 노트. 이게 일반적으로 뿌린 후에 지나고 나서 느껴지는 향이라서 2시간에서 이제 뭐 반나절, 최대는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 남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향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향수의 깊이를 더해주는 데는 이 베이스 노트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베이스 노트를 어떤 걸 넣느냐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따뜻하고 진하고 마음이 편하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그런 류의 베이스 노트가 있고요. 여기에 대부분 딱 들어도 알겠는 것들이 뭐죠? 나무, 그 다음에 수지, 뿌리. 뭔가 그냥 듣기만 해도 약간 진액 같은 느낌? 끈적끈적하고 막 이런 느낌에 되어 있는 오일들 분이 베이스 노트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베티버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오일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자의 향수에 많이 들어간다. 그거는 저기가 남자 향수에 많이 들어가는 게 워낙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묵직하다. 그다음에 흙향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향수군. 우리가 굳이 이 천연 향수 말고 이제 브랜드, 좀 비싼 명품 향수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베티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수 만드는 계열로 향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 향수로 말고 이제 향을 분류할 때 우리가 뭐 플로랄 향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디 향, 플로랄 향 아니면은 그런 다양한 뭐 플루티 향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향수들을 보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이거는 뭐 과일 향이 나고 뭐 나무 향이 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게 들어있나라고 했을 때 이걸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플로랄 향이에요. 플로랄이라는 거는 이제 꽃 관련 꽃 계통 향이 다 플로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오일들이 좀 가격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지금 속하는 오일들 보면 로즈, 레놀리, 자스민 이런 것들은 좀 비싼 쪽에 속하거든요. 레놀리도 그렇고 자스민도 그렇고 로즈도 그렇고 다 터치로 나오잖아요. 그런 터치들로 나오는 오일들이 비싼 오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일랑일랑 제라늄 라벤더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해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과일 향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향을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이 강해요. 그래서 방울수를 너무 많이 하면 진하면은요. 조금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량 넣어주면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이제 향 분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과일 향이나 이제 달콤한 향, 나무 향, 그다음에 무스티 향이라고 하는 거 이따가 나중에 한번 더 볼 수 있는데 그런 향, 그다음에 약초, 그다음에 그린 향들하고 혼합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들도 다 매치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잘 섞일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플루티 향이라는데 플루티는 과일이에요, 과일. 그래서 과일 향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쪽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혼합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용량에 제한이 없다는 건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레몬 같은 경우나 라임 이런 것들은요. 레몬은 이제 집중력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사용하는 향수로 사용할 때는 레몬 향을 넣는 건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고요. 라임은 향으로 맡았을 때는 식욕을 돋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식욕을 돋을 수 있는 그런 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과일 향들은요 사용량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발삼이나 나무향, 아니스 향이랑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발삼 향은요 잘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 오일 군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딱 이 과일 향들하고 섞였을 때 과일 향들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들이 이제 조금 감소되는 향들이 있잖아요. 섞였을 때. 그랬을 때 나는 향이기 때문에 이 아니스는 뭐냐면 미나리과 쪽 오일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코리앤더라든가 뭐 실란트로라든가 이런 향하고 이 플루티한 향을 섞으면 너무 세니까 이 향들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섞었어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향들하고는 조금 피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그린 향인데요. 그린이라는 거는요. 그 초록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관련된 향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오일과 혼합이 잘 되는데 멜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고가이고 이제 고가기도 하고 소용량으로 사용하시면 좋고 나머지들은 좀 잘 이제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벌 향인데요. 허벌 향은요, 약초 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약초와 관련된 오일들 지금 보시면 바질, 마조람, 로즈마리, 타임, 오레가노 이런 것들 보면은요, 어때요? 그 약초 같은 느낌 드시죠? 우리 뭐 이렇게 피자 같은 거 먹을 때도 바질 올려놓고 이렇게도 하고 타임도 넣고 하는데 제가 요번에 타임을 오일로 맡아봤는데 엄청 강해요. 이것도 소량으로 사용한다고 보여야 되고요. 플로럴 향하고는 잘 안 맞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나무랑 발사믹 향하고는 혼합이 잘 되기 때문에 약간 남성용 향수나 이제 뭐 치유 효과에 대해서 이제 블렌딩을 할 때는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했던 발사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발사믹에 포함되는 오일들은요. 유칼립투스나 티트리, 사이프러스, 주니퍼베리 이런 이제 계열의 오일들을 발사믹 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혼합물에 의한 의학적인 효과가 있으나 플로럴 향은 파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무나 허별 향하고는 잘 섞입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시. 스파이시는 우리가 딱 들어도 아시죠? 매운 향이 나는 것들은 다 스파이시. 그 다음에 스파이시라는 것 자체가 향신료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향신료 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량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량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이게 어떤 것들하고는 잘 혼합되기도 하고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블렌딩을 할 때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약간의 훈련과 실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조금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드시려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랑 섞었을 때는 향을 다 잡아먹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향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뭐 과일향 이런 거랑 같이 해놨는데
이 향만 나고 과일 향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배합할 때 좀 연습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브나 시나몬, 카시아, 블랙페퍼 좀 따뜻하고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일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운 향도 나고요. 그다음에 우디. 우디는 다 아시잖아요. 나무향. 근데 나무도 조금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나무 향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지에서 나온 것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 속하는 오일들을 보면 측백나무과에 있는 오일들을 우디향이라고 보통 부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지에서 나온 것들. 코파이바 아니고 시더우드, 샌다로드, 프랑kin센스, 사이프러스, 미르, 주니퍼벨이 있고 코파이바도 우디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혼합물의 10%에서 20%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하면 나무향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한 10% 정도다라고 해도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스티. 무스티랑 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 보시면 무스티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퀴퀴한 향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곰팡이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곰팡이 냄새가 꼭 그 포자 이런 거 있어서 나는 냄새 말고 뭔가 오래된 집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죠. 그런 냄새들을 얘기를 해요. 무스티나 어시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런 것도 향수에는 이제 조합할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퀴퀴한 향을 무스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얼씨라고 하는 거는 흑향. 베티버 같은 거는 흑향 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농도를 굉장히 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혼합물의 3%에서 10%라고 얘기를 하는데 3%도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베티버는 워낙 세고 그다음에 파촐리 같은 경우도 향을 맡아보시면 약간 그 이게 뭐라 그러지? 가벼운 향은 아니거든요. 파촐리가. 그래서 이쪽으로 무스티나 흑향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그조틱, 센슈얼, 오리엔탈 뭔가 조금 이국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향 분류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국적인 향들, 우리가 잘 모르는 향들이라고 얘기하면 뭐 일랑일랑이라던가 이런 향들을 맡아보면 잘 모르는 향이잖아요. 뭐 동남아에서는 익숙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유럽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동남아나 어쨌든 동양, 우리가 잘 자기네들이 익숙하지 않은 쪽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뭐 이그조틱이라던가 오리엔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초가량을 사용할 때는 너무 이렇게 좀 향이 강하면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오심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뭐 자스민이나 일랑일랑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에서 나는 향이니까 뭐 센슈얼 하면서 오리엔탈 향 같은 느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요. 누군가가 막 그 향수 같은 거 썼을 때 막 이러잖아요. 뭐 이국적인 향에 뭐 과일 향이 나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들 도대체 뭘 썼는데 그래? 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이국적이고 뭐가 꽃향이고 막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조금 알고서는 보면 아 이러한 오일들이 조합돼서 향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돼가지고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는 향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요. 스위트 아무래도 달달한 향이겠죠? 그 달달한 향에 마조람 텐저린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마조람이요. 사실은 스위트 오레가노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위트 오레가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마조람 같은 경우도 약간 달콤한 향이 있나 봐요. 이게 그 뭐라 해야지?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보시면 그래요. 레몬그라스도 저는 도대체 레몬 향이 어디서 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몬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성분이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향이 난다. 멜리사도 레몬밤이잖아요. 그래서 레몬 향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소량 사용하면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해요. 아니스, 아까 전에 말했던 아니스 같은 경우는 미나리과에서 나오는 식물의 향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나리과 우리
항상 얘기하던 코리앤더라던가 펜넬, 실란트로, 딜 이런 것들이 아니스 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향으로 향수에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까다롭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향수 만들 때는 적합하지 않고 그냥 이런 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놓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고민을